오락실에 가면 자동차를 경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고 기체 제조사들이 기체를 매번 띄울 수 없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부품에 대해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 기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능에 대한 이상 부분을 제가 빠르게 찾아내는, 안전하게 찾아내는 비행 시뮬레이터 제작하는 해외 업체들은 많은데 아직 UAM을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짤막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투엘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지금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창업팀을 찾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 지원할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플라이2의 우리 박혜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플라이2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래 항공교통의 사고와 안전 예방을 위한 비행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플라이2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플라이2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뭐 자율주행 차에도 뭐 사실 있고, 네. 그다음에 원래 비행기에도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건 미래 항공교통이라고 했는데 뭐 흔히 말하는 UAM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AM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네. AM 속에 이제 UAM이라는 도심 항공과 네. RAM이라는 지역 간의 항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AM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지역 간의 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UAM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UAM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에어 택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뭐 또 드론 배송과 관련된 데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UAM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용화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UM이 아주 먼 미래 시장이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올해 11월 달에 네. 조비가 일본의 호지산을 배경으로 실증 비행을 하면서 깜짝 놀라운 그런 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속한 이제 인천 파브 모빌리티 협회를 예를 들면은 네네. 인천의 자월도와 이작도를 중심으로 네. 개인형 이동체인 파브의 수직 이착륙장과 그리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네. 실제로 내년 초에 실증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도 내년 초에 실증 비행을 위해서 항로를 지금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UAM은 U가 이제 얼번이니까 네. 도심 항공교통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인천을 예를 들면은 인천에는 섬이 많으니까 네. 섬 사이에 이제 또 뭐 이게 배가 가기에 너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을 뭐 UAM이 됐든 뭐 RAM이 됐든 이런 수단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지역을 수요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파브에 대해서 개인용 이동체인 PAB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시장에 이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파브는 퍼스널 뭐 에이비에이션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퍼스널 에어 모빌리티 쪽입니다. 에어 모빌리티. 네, 에어 바이시클입니다. 네네네. 근데 뭐 그런 쪽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기체를 만드는, 흔히 말하는 UAM으로 통칭되는 기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아까 조비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이제 네. 글로벌에서 좀 앞서가는 업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우리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처음 비행기가 생겨났을 때처럼 지금 UAM도 굉장히 수많은 기체 제조사들이 지금 스타트업들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제조사들이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현대 슈퍼널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순비 그리고 에어빌리티 V스페이스 같은 다양한 기체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제조사들과 제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네. 점차 시장에 같이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파트너사들이라는 것이 기체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네. 기체를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비행을 이제 연습을 아마 자기 기체로 제조 과정에서도 아마 제작 과정에서도 해야 될 거고, 네. 아니면 나중에 뭐 그 자기 기체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이럴 때 우리
이 시뮬레이터가 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비행 시뮬레이션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기체의 그 실제적인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비행의 동력학을 제가 모델링하여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 제조사들이 기체를 띄움으로써 매번 띄울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증 비행을 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기체에 대해서 성능을 테스트하던가 부품에 대해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비행 훈련만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성능과 이제 성능 테스트까지 다 포함을 하고 다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게 뭐 사실은 뭐 이제 오락실에 가면 자동차를 경주하는 네, 것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이고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국내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투자자로 종목하죠. UAM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그럼 UAM이라고 하는 이 에어와 관련된 비행기 시뮬레이터는 당연히 지금 있는데 이와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에는 만드는 곳이 없었나요? 지금 그 UAM 쪽에는 시뮬레이터가 아직 보급화되지 않은 이유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것들이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체 제조사들에 대한 비행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차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실제 이 비행기가 움직이는 물리 엔진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시뮬레이션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행 쪽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최초입니까? 한국에서는? 아니요, 저희가 기술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서는 업체는 저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표님 왜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됐을까? 네. 어떤 뭐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를 하셨던 건가요?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신 겁니까? 저희는 원래 저희는 그 인공지능과 그리고 산업 관제 시스템, 로봇 쪽 관제 시스템과 그런 쪽이 하고 있었고요. 네네. 저희가 CTO 분이 이제 과거의 민항기에 대한 시뮬레이터 설계와 고토부 인가를 진행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제로 학교야 교통대학교라든가 이런 경운대학교 쪽에 만나 보니까 네. 교수님들이 국내 국내 시뮬레이터가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AS 문제라든가 네네. 이런 연구가에 대한 대응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해결할 수도 있고 다가오는 UAM 시장이 커졌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터라든가 그런 기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좀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네. 기존에 뭐 큰 비행기 뭐 그렇게 복잡한 비행기도 시뮬레이터 만들던 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애들이 그냥 그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신생 업체가 이걸 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인가? 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게 한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들어가는 정말 크고 비싸게 잘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UAM 시장은 작은 회사 스타트 기업들이 많고 네네. 다양한 기체들에서 빠르게 시뮬레이션하고 그 회사들에 대한 그 모델에 대한 기체를 만들어 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상리 승부와 누가 먼저 만들어 주냐에 대한 승부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유사한 기체 범위 내에서 그런 모듈화 방식으로 빠르게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업체들에게 대응이 가능하고 누구보다도 가격 대비 저렴하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의 경쟁력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국내에서는 또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해외산 제품이 지금도 좀 들어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가격도 비싸고 유지보수도 힘들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대비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비행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외산 제품은 분명히 UAM에 대한 시뮬레이터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불편함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약간 오해가 계실 수 있는데 네네. 비행 시뮬레이터 이제 제작하는 해외 업체들 많은데 네네. 아직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아, 해외도 없나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CA라는 해외 가장 선두 기업이 UM에 대한 시제품을 이제 내놓은 상태고 네. 조비와 파트너를 맺어는 상황이 이제 이런 상태고 네. 아직까지는 나온 기체는 없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든 거고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시뮬레이터를 만들려면은 그 기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데이터를 이미 받아가지고 네. 뭔가 그게 맞게끔 뭔가를 진짜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UAM 시장은 비행기 기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터 엔진 수가 몇 개냐, 프로펠러가 몇 개냐, 위치가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서 그 비행 데이터가 다 변환이 됩니다. 네. 이거를 하나를 계속 데이터를 축적시켜야지만 이제 겨우 하나의 물리 엔진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다양한 무인기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기체 수와 엔진 수에 대해서 실제 비행 데이터를 지금 모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UM에 대한 그 기체 재본 정보만 알고면 빠르게 제가 일단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가능은 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업체와 협업을 하면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점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무인기를 운용하는 데서 이미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이 데이터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인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건가요? 드론이라고 드론. 보시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론도 형태가 되게 다양하니까 네. 그 드론의 비행 데이터 같은 게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은 이미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하고도 뭔가를 해서 네. 일단 뭔가 그 드론과 유사한 형태의 비행 형태의 UAM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받아와야 되겠지만 가장 유사하게 빨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계속 데이터를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분명히 아까 뭐 서울시에서도 뭐 에어택시가 다니게 하는 뭐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이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런 무인기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식이 되면은? 네, 맞습니다. 이게 드론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점차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무인으로 가면 자율주행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네네. 근데 자율주행이 가기 전에는 원격 조정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조종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네. 지금 조종사들이 점차 무인 조종으로 바뀌고 무인 조종에서 관제로 가는 이런 형태로 직업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네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아니라 점점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하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네네. 완성은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2025년 상반기까지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일단 시제품을 개발을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그냥 법용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협업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 협업하는 업체의 특정 모델에 맞는 시뮬레이터가 정교하게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모델을 점점 많이 늘려가야 되고 이 늘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모듈화해 놓고 빨리빨리 적용하겠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 기체 제조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네네. 정확하게 콕핏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종석에 대해 조종석에 대해서 아직 정의가 내려진 업체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모듈 형태로 네. 저희가 민항기 쪽도 많이 설계를 한 경험이 보였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체 제조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빠르게 모듈 형태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혹은 필요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콕핏을 제가 제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 업체가 있는데 네. 지금 국내에도 이제 뭐 기체를 만들기 유해인 기체를 만들겠다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스타트업 말고도 아마 중견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랑 이제 뭔가 명시적으로 협업을 하는 곳이라든지 협업할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일단 파브 협회인 V 스페이스와 MOU를 체결을 하였고요. 네네. 그리고 에어빌리티와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표적인 순비 업체와는 저희 인천 파브 모빌리티 협회 같은 협회사로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업체들은 뭐 기체 생산 계획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체 제작은 지금 일단은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네. 그 순비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실증을 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에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체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교육용 시뮬레이터와 그리고 그런 다양한 홍보용의 그런 시뮬레이터를 지금 제작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네. 비스페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를 위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순비가 뭐 아까 인천의 그 섬 사이를 가는 실증에 실제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뭐 당연히 기체를 만들어서 투입을 하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체를 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네. 날씨가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좀 기체가 비싼 거니까 좀 아껴서 써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확보해서 그들의 성능을 빨리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잘 돌려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기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능에 대한 이상 부분을 제가 빠르게 찾아내는, 안전하게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금방 말씀하신 그런 기체 업체들은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교육용으로도 나중에 필요할 거고 지금의 성능을 좀 개선시키는데도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다. 네. 자체로 개발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는 이미 기체에 대한 그 부분들 이렇게 연구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체가 굉장히 그렇죠. 뭐 안전해야 되고 뭐 네. 각종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인력이 또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투입하기엔 너무 인력이 대한 소모가 크기 때문에 네. 시뮬레이션은 오히려 시뮬레이션은 저희 쪽에 의뢰하는 것이 더 싸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시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은 했을 수 누군가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창업에 나서거나 이런 곳은 우리가 거의 처음인 건가요? 국내에도 시뮬레이터 업체는 있습니다. 네, 물론 생겼다가 낮아질 때도 있지만 국내 시뮬레이터의 환경은 기존에는 이제 군용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공군 대상으로 움직였고 공군의 전투기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량이 정말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시뮬레이터 전문 기업으로 상정하기에는 시장이 너무나 작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뭐 자동차 쪽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서브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었지. 네. 저희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항공을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항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하튼 뭐 어떻게 보면은 기체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봐도 시뮬레이터라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같은 곳이 없으면은 뭐 자체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외산을 들여와서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체 제조사들이 이제 테스트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혹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대학교라든가 이제 항공교육 연구기관들에서 그 기체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투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기체가 완성이 돼서 이제 뭐 납품이 되기까지 예를 들면 네.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것이다. 그죠? 아주 빠르지는 않을 거다고 다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시뮬레이터라는 게 분명히 또 납품이 돼가지고 또 성능을 올린다든지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데도 이용이 될 거라는 것도 알겠는데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는 기체 외에는 없나요? 기체 제조사 외에는 없는 건가요? 초반에 이제 UAM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성능 테스트로서 이제 기체 제조사들이 굉장히 큰 고객이 될 것이고요. 네네. 이것들이 점차 이제 교육기관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학교 기관에서 조종사 인력을 위한 조종 훈련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뮬레이터라고 지금은 표현하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 환경이거든요. 네네. 이 시뮬레이션 환경은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기체들이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기반으로 UAM 항로를 개발해야 되고요.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버디포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시뮬레이션 환경상에서 비행기 이동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UAM 항로를 개발하거나 버디포트의 입지를 확인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거는 거의 뭐 지자체나 국가기관하고 해야 되는 영역인가요? 기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버티포트 건설사라든가 네네.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단순히 기체 또는 기체 제조사에만 우리 걸 파는 그런 거는 아니고 고객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당연히 그런 수요는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오히려 글로벌이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뭔가 글로벌과 관련해서 아직은 뭐 우리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글로벌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쪽에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동남아 쪽에서 항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 항공학과를 설립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학교에 이제 이런 항공학과를 설립하면서 훈련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컨택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MIT 대학 같은 경우에 항공학과를 설립하기 위해서 의뢰를 와서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현지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고요. 베트남 쪽도 공군 쪽에서 그런 의뢰가 와서 제가 베트남 업체와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시 지역의 국영 기업도 자기네 훈련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국내에 실사를 왔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향후 진행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UAM 관련된 뭔가 항공 관련된 건가요? UAM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항공 교육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항공 교육까지 다 포함하고 네네. 있다. 그거는 아까 우리 CTO님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뮬레이터 항공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던 경험 이런 게 지금 그렇죠, 네. 뭐 내재화돼 있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UAM을 이제 조금만 바꾸면은 이제 항공력 교육력에 대한 시뮬레이터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하는 게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는 건 언제쯤이라고 보고 계시고 뭐 우리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뭐 팔면은 그 가격을 그냥 원톤으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판매 금액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대략적인 금액은 한 2억 정도로 제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저희가 기체 제조사와 그리고 파트너사 성능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먼저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성능 테스트용의 그런 성능 테스트용 장비로서 제가 판매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의 뭔가 시뮬레이터로서의 첫 매출은 대표님이 예상 또는 기대는 내년입니까? 아니면 내후년입니까? 내년 하반기로 제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네.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저희는 올해 6월달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법인 설립하고 11월달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여튼 뭐 회사 업력은 짧지만 그 전에 일단 뭐 나름 이 부분과 관련 UAM의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준비는 좀 하신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뭐 성과로 해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짧지만 6개월 동안의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을 빠르게 진입을 해야 한다고 목표를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비행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고요. 그리고 6월에 법인을 설립을 함과 동시에 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7월달에 국방 기술을 이용한 벤처 창업 경진대회에서 제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 제작과 그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10월달에 바로 벤처 인증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벤처 인증을 네. 받으셨군요. 그리고 최근 11월달에 항공 선도 기업으로 제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ISO 인증을 제가 3개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기체 만드는 우리 스타트업, 제조 스타트업들과의 뭔가 관계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고. 네, 여러 가지 업체들과 다 파트너를 네. 맺고 있는 그래서 중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쭉쭉 빠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목적 자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면 투자는 사실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투자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와 관련돼서는 어떤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드 팁스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탭 엔젤 파트너스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기타 VC와 이제 초기 투자를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은 시드 팁스 프로그램을 그 탭엔젤 파트너스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선정이 되신 거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말고도 다양한 VC들하고 일단 몇 군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럼 지금 실제로 우리의 투자 유치 목표 시기 금액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토에
시드 자금으로서 3억을 투자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요. 내년 네. 상반기에 투자를 받아서 빠르게 지금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이제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실제 만드는데도 지금 자금이 좀 더 필요한 거군요. 네, 이 시장에 빠르게 지금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게 선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자금 들어오는 대로 제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력을 더 뽑는 건가요? 인력과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시제품 제작.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6개월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거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고. 네네. 그러면 투자를 우리가 이렇게 받겠다라 계획을 밝히는 것도 거의 이 우리 인터뷰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뭐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시드 단계에 있는 팀들이 좋은 팀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공지도 선언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곳이 뭐 저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인 것 같고 처음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도 많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대표님 실력으로 돌파를 하셔야 되고 오늘 뭐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 하겠죠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UAM 시장은 먼 미래라고 하지만 이 시장이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지금 열심히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도 분명 그 빠른 진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누구보다 빠르게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유치한다면 빠른 시제품과 함께 여러 가지 솔루션을 빠르게 개발함으로써 누구보다 빠르게 이 시장에 진입하여서 시장을 선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늘 인터뷰 아마 창업하고 6개월도 안 됐는데 아마 이렇게 인터뷰에 나온 경우가 제 생각에는 저희 인터뷰 사상 가장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예, 그동안 워낙 많은 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른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투자자분들 쭉 보셨을 텐데요. UAM이라고 하는 시장이 지금은 좀 멀리 보이지만 점점 현실화되는 느낌이 있고 기체를 만드는 업체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포트를 만드는 공항이라고 할 수 있게 이착륙장을 만드는 것도 점점 뭐 이렇게 현실화돼 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 게 당연히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자율주행도 지금 시뮬레이션 업체들 굉장히 투자 많이 받았던 업체들 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나왔으니까요. 일단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직접 우리 대표님을 만나 뵙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업적으로 어떤 사업자들과 어떤 MOU 내지는 사업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